잠깐만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안 온다는 얘기를 딱히 안 했는데.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건?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일어나겠지요. 우리는 또 그거와 별개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독립주행의 확률을 다 구했죠. 공정한 분배의 확률이 있는데 걔는 지나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항 분포 정도까지 해야 다음 시간에 저걸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항 분포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진도를 열심히 나가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XYG라고 해서 소문자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수로 다루는 것이 보통은 횟수예요. 보통은 횟수 아니면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확률 변수로 나타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약간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사건을 선택을 하듯이 어떤 걸 사건으로 할 것이냐라는 걸 선택을 하듯이 확률 변수는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 녀석이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저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죠. 그래서 그거를 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뭐 예를 들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조사를 한다 라고 하면은 6개 중에 3개니까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6분의 3에서 2분의 1. 근데 이제 그걸 횟수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2번 던져요. 2번 던져서 그 현상을 하나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2번 던졌을 때 현상을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 던졌을 때 뭐 짝수 하나, 3의 배수 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조사를 하면, 그런 거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하나의 현상인 거지. 짝수가 하나 나오고 3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의 현상인 건데, 그 하나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걸 하는 거죠. 2번 던져가지고 2분의 1이 한 번 나올 확률, 2분의 1이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시행을 반복을 했을 때 그 횟수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횟수들을 각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한 10번 정도로 늘려서 보시면, 10번 정도로 늘려서 보시면 어떤 녀석이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하면 10번 던져서 몇 번 나올까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10번 던져서 그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예를 들어 이제 P가 그냥 3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3의 배수인 눈이 나오는 걸 조사한다고 쳐봐. 그래서 10번 던져서 3의 배수인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죠? 10번 중에 0번 하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것만 10번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했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 나온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10시 1에다가 한 번이 나오고 9번이 안 나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땡땡땡으로
우리가 뭐 한 10번 정도를 할 때면 뭐 9번을 뭐 10번 중에서 9번이 나와야 되고 3분의 1이 9번에 3분의 2가 한 번인 거고, 만약에 10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번 중에 10번이구나, 3분의 1만 10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근데 이제 통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건 거냐면, 이게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통계가 된단 말이지. 우리가 주사위 뭐 한두 개 아니면 뭐 많아봐야 3개 정도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확률 계산인 거고, 이것들의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10개, 20개, 뭐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50개 이상을 통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50개 이상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기가, 보시면은 9번, 10번 중에 9번 나올 확률 구하는 거, 뭐 저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그 확률의 계산이 상당히 더럽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확률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니까, 얘가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 근데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자,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빵만 나오는 거부터 10번 나오는 게 있잖아. 3분의 1이, 확률이 3분의 1인 녀석의 그 확률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시 제로에 3분의 2 10승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거 이렇게, 뭐 2번 나오는 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의 그 어떤 걸 알고 싶은 거냐면, 어떤 몇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구나, 또는 얘들이 대충 어떤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가는구나,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개수를 확 늘려서 뭐 한 200명, 뭐 2, 300명, 100명 단위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100명 중에서 뭐 12명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한다기보다는 통계 단위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충의 분포가 어떻게 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의 분포가 궁금한 것이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 어디에 많이 몰려 있나, 어떤 곳은 많이 적나, 이런 게 궁금한 것이지,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하는 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확률 변수가 이런 것들을 다뤄주려고 등장하는 녀석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 0, 1, 2, 3 해서 뺑뺑뺑해서 10까지 가는 이 녀석들을 보통 이제 확률 변수로 많이 둬요. 10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제 횟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x를 가지고 이제 얘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 요거가 요쪽 단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x잖아. x 확률 변수가 이제 10번 던져서 x번 나오는 거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거는 0번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보통 뭐라고 적냐면 p 확률이니까 p고요. x가 0번 나올 확률 이렇게 적습니다. 얘 같은 건 뭐겠어요? p x가 9번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적기에는 이제 px가 며칠 확률 이런 식으로 적어요. 됐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그 녀석의 이제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은 녀석이, 얘를 여기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x고요. x가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한다고 하면 0, 1, 3, 해서 이제 10 하고, 이거 다 더하면 여기 이제 개라고 하시면, 보시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건 확률이잖아. 그래서 px가 xi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 xi라는 게 뭐냐면 얘가 약간 이제 x1, 얘가 약간 x2,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카운트를 한다고 쳤을 때 요거는 이제 x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확률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그래서
제로라고 하죠. 0이니까 여기 숫자 맞춰서. 그래서 P1 뭐 땡땡땡 해서 이제 P가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전체는 1 돼야 될 거야. 맞지? 우리는 얘들로 구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구한 거잖아. 10번 던졌으면 0번에서 10번 사이로 나오겠지. 11번 나올 수는 없잖아. 10번 던졌는데. 그러니까 0번에서 10번까지 다 조사를 하시면 전체 확률의 총합은 1 되면서 끝날 거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로 만드는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위에는 확률 변수를 적고 밑에는 그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확률을 적어가지고 걔네들 쫙 이렇게 적어놓은 걸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질량 함수라는 것은 x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만약에 x개라고 하면 요 녀석의 x개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 확률을 적을 수 있잖아. 어떻게 적을 수 있죠? 10번 중에 x번 나와야 되고 3분의 1의 x번이고 3분의 2가 10 빼기 x번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이 x자리에 이 확률 변수들을 대입을 하시면 이 확률들이 따다다다닥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얘들을 딱딱딱 집어넣으시면 딱딱딱딱딱 구할 수 있으니까 얘만 있으면 굳이 하나하나 다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딱 해서 집어넣으시면 띵 나올 거니까. 그죠? 근데 다만 항상 얘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따라가는 녀석들도 있고 얘들은 이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니까. 근데 얘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녀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에 따라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딱히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불규칙한 함수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질량 함수를 구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 없이 그걸 따라가시면 되겠다. 됐나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한번 보시면 px 해서 x 해가지고 pi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그 녀석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을 보시면 확률이니까 당연히 0에서 1까지고요.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거 당연하겠죠. 2번이 이제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면 xi에서 xj까지를 하면 걔네들의 합이다 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카운트를 여기 숫자에 맞추죠. 이런 식으로 x를 x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나는 한 개 한 개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약간 뭉뚱그려서 범위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확률을 이제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p x가 2부터 5까지 되는 걸 구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우리는 뭘 찾아주면 되겠어요? 2일 때의 확률부터 시작해서 땡땡땡에서 5일 때의 확률까지를 다 더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2일 때의 확률부터 P0, P1 이렇게 가니까 2일 때의 확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됐네? 간단하죠? 그래서 X가 2에서 5까지를 가질 확률은 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3번이니까요. 뭐 어떻게 하라라는 거에 따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 뒤로 이제 가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감을 좀 잡아볼까요? 뒤에 한번 가보자. 1번 해볼게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 x가 1분데 자, K값을 정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 일단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순간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x가 있고요. px 이퀄 x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에서 어디? 1, 2, 3, 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하고 전체 다 더하면 1 되겠구나. 이 정도 만들 수 있고요. 0은 당연히
아, 그렇지, 그렇지. 1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k 빼기 8분의 1이에요. 그럼 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k 빼기 8분의 1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확률 다 더하면 1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다 한 번 더 해보시면 10k에다가 여기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1 돼야 되고요. 2분의 3이니까 k가 2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k가 20분의 3이면 이제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확률들이 다 나오겠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번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이 px가 3 이상 자, 얘를 구하라는 말은 뭐하고 뭐? 3하고 4 3 이상이니까 3, 4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 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결국 8분의 2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고 k 자리 20분의 3 집어넣으시면 20분의 21 얘는 20분의 5죠? 그러면 20분의 16 그러면은 5분의 3 됐나요? 할만하시죠? 다음으로 다음이요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라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별에서 x라고 하자 x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라 입니다. 일단 우리는 표로 나타내기 전에 확률들을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면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표로 좀 나타내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x가 0일 때를 한번 해봐. 0일 때는 무슨 말이냐면 6장, 0일 수는 없구나. 1부터구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장 중에 3장을 뽑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수가 1이어야 돼. 그 말은 6가지 중에서 1은 무조건 뽑아야 되지. 그래서 1은 무조건 뽑아. 여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2에서부터 5까지가 남았는데 2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2장을 뽑아도 제일 작은 수는 1로 고정이지. 좋아요. 이제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2장을 뽑으면 되니까 5C 2 하면 되겠다, 그치? 그냥 확률 구하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개 중에 3개를 구하는 건데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이게 최소가 1인 확률입니다. 얘는 1을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5개 중에서 1을 미리 뽑아놓고 2에서 5까지 중에서 2개를 뽑겠다. 되니? 이해가 되니? 이거 뭐라고 했지? 개수가 5라는 거에 지금 생각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2라고 하면 자 최소가 2가 되려면 1 카드를 뽑으면 안 되지. 그래서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1은 안 뽑을 거고요. 2는 뽑을 거야. 2라고 하죠. 2는 뽑을 거야. 그리고 3에서부터 6까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지. 3에서부터 6까지 중에 2개니까 전체는 6C3 3에서부터 여기 3, 4, 5, 6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x가 3일 때는 1이랑 2는 안 뽑을 거야, 맞지? 왜냐면 1, 2를 뽑으면 최소가 1 아니면 2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1, 2는 안 뽑고 3을 일단 뽑을 거야. 3 뽑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4에서부터 6까지 중에 2개를 뽑으면 되지. 그래서 얘는 3C2겠네. 6C3분의. 그 다음에 이제 x가 4일 때는 다양한가 1, 2, 3을 안 뽑겠지. 그리고 4를 뽑겠지. 그리고 남은 게 5, 6밖에 안 남았거든?
그럼 여기서 뽑을 게 딱히 없죠. 5, 6을 다 뽑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6의 3분의 5, 6 두 개 중에서 그를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이제 표를 한번 해볼게요. x가 1부터 여기는 x가 되는 거고, 자 1부터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6 C3은 얼마지? 20, 그죠? 20분의 10, 그러면 얘는 2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약분 가능하는데 그냥 요대로 적어보자. 그럼 얘는 20분의 6이겠지? 다시 계산하시면 얘는 20분의 3이고 20분의 1이었어. 다 더하시면 20 딱 되죠? 그래서 걔는 1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우리가 확률 계산 해놓고 긴가민가 하실 때는 다 더해서 1 되는지 확인 한번 체크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확률 분포표는 다 끝났습니다. 표로 나타내어라 하면 여기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P, X. 얘는 쉽지. 얘는 뭐야? 요거랑 요거잖아. 2보다 작거나 1하고 2. 그쵸?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20분의 10 더하기 20분의 6. 20분의 16이니까 5분의 4겠지. 다음 갑시다. 뒤로 가보시면 이산항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걸 했잖아요. 저거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연계에서 나오는 그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인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뭐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시간은 또 잘 가니까. 연락도 없구만. 자, 해봅시다. 자, 확률 변수인 거 아시겠죠? 여기 이제 확률 변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나시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바탕으로 한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했잖아. 그래서 얘가 몇 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오냐,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나오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확률 질량 함수가 정해져 있지. N번 던져서 R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이제 딱 특수한 이 녀석을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얘들을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한번 보여볼 건데, 이제 통계로 이제 제대로 넘어가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하고 여기는 이제 x1, x2 하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확률들이 P1, P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평균 구할 때 혹시 요렇게 구해서 다 더하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예를 들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어스. 원래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저거예요. 도수분포표. 옛날에는 그 도수분포표라고 배웠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지. 80점, 90점. 숫자가 좀 큰가? 30점, 40점, 50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50점 만점에서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x라고 한번 해보시고
원래는 여기 밑에다가 확률을 적잖아. 근데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는 뭘 적었냐면 명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수거든요. 인원수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의 계산이 한 10명이라고 하고 몇 명으로 나누면 예쁘지? 2명, 6명, 2명 해서 1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30점이 2명이지. 그래서 30점이 2명이고요. 더하기 40점이 6명이죠. 40점이 6명이고요. 더하기 50점이 2명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뭘로 나눠?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지. 이게 위에가 총 점수고요. 밑에가 총 인원수. 이렇게 나누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평균. 여기서 EX라고 했을 때 이 E는 뭐의 약자냐면요. expectation 했을 때 E입니다.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기대값.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이제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의 표시는 이렇게 씁니다. EX. X의 평균이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 EX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냐? 여기까지 되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보시면 재밌냐면 얘를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위에 저거를 거의 똑같이 한번 써볼 건데 확률을 한번 써보는 거지. 명수 대신에 확률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전체 개수는 1이 될 거고 10명 중에서 2명 들어가는 거니까 확률은 5분의 1이겠지. 그 다음 10명 중에서 6명이 들어가니까 얘는 5분의 3일 거고요. 10분의 1을 살려서 적자. 10분의 2일 거고 10분의 6일 거고 10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녀석에서 위에 거 한번 잘 봐라.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지. 그죠? 분배했을 때 나오는 저 수식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우리가 여기다 갈까? 분배했을 때 나오는 수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갈 건데 30 곱하기 하고 10분의 2라고 적을게요. 더하기 얘도 보시면 40 곱하기 하고 10분의 6이라고 적고요. 더하기 마지막으로 얘는 50 곱하기 10분의 2라고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면 봐봐. 앞에 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에 해당하고요. 뒤에 거는 뭐에 해당하느냐면 이 10분의 2는 뭐야? 확률에 해당하지. 봤더니 얘는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의 곱들을 다 더하면 이게 평균이 얘기하는 거구나. 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거를 땅땅땅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확률 변수 그 표를 딱 만들었을 때는 밑에는 확률을 적잖아.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 적듯이 이렇게 적지 않고 확률을 적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확률 계산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서 평균 구하고 싶다 하면 요래 구해서 더하시면 이게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x1 p1 x2 p2 땡땡땡에서 xn pn까지를 다 더하시면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m이라고 적기도 해요. 됐나? EX라고 적기도 하고 M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X에 관한 평균이다를 살려줘서 EX라고 적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문자 하나로 그냥 M 이렇게 적기도 해요. 됐나? 요까지 이게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평균 구했으니까 들어가서 분산과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봅시다. 됩니다.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딱 적어놓고요. 분산 한번 해봅시다. 혹시 분산의 정의를 아세요? 분산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 분산이라 하면 우리가 뭘 일단 측정하려고 하는 거냐면 산포도라고 혹시 들어봤니? 산포도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단위로 쓰이는 건데 분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분산도 그렇고 표준편차도 그렇고 둘 다 산포도예요. 산포도의 한 종류인데 분산은 그래서 어떤 걸 측정을 하고 싶냐면 평균 근처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 있나 요거를 측정하는 게 분산이에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서 먼 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고 싶은 게 분산입니다. 분산은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분산의 값이 작고요. 많이 몰려 있으면은 많이 안 퍼져 있는 거니까 한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분산의 값이 작게 나오고요. 평균에서 막 그 멀리 떨어진 값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의 값이 올라갑니다. 분산이 커지면은 많이 퍼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나?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의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분산은 우리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들어봤죠? 편차란 무엇이냐? 편차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30, 40, 50 한 저 확률 변수 있죠? 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준 게 편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게 편차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0점이 딱 나올 거거든. 평균이 40이 딱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편차들을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빼기 10이고 편차가 얘는 0이고 얘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평균을 빼주시면 이렇게 이제 편차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편차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퍼져 있는 정도라고 했잖아. 근데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평균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는 소리지. 그럼 우리는 평균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측정을 하면 돼? 요 녀석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측정하고 싶으시면 얘랑 평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랑 평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구하지. 평균을 딱 빼서 절대값을 하면은 거리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일단 얘네들은 다 뺀 거야. x 빼기 m을 하는 게 요거고요. 근데 이제 절대값을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들이 통계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체크를 해서 플러스는 다 플러스로 만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고 이거를 하는 거가 통계 파트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측정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곱해버려. 어차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치? 제곱을 하더라도 큰 숫자는 제곱을 해도 크고 작은 숫자는 제곱을 해도 작으니까 제곱해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양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제 이 마이너스만 좀 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을 한 것들을 평균을 딱 내면 전체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건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분산은.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을 제곱한 녀석들을 우리가 평균 구할 건데 평균 구할 때 아까 얘기했지.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래 곱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편차 제곱을 했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수로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평균들이잖아. 그 확률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서 더 하시면 이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분산 구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와 x 빼기 m을 구하시고 유민이요? 유민이요? 네. 이거 실정 상태입니다. 왜요? 유민은 뭐 맨날 심심하면 밤새고 하더니만 지금 뭐 뭐라 떨어졌나 보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차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주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보통 뭐라고 적냐면 VX라고 적는데 VX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편차 제곱,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얘들이랑 각각의 확률들을 곱하는 것에 합. 그래서 편차 제곱 확률, 편차 제곱 확률, 마지막 편차 제곱 확률, 이것들의 합을 VX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를 좀 외워두시고요. 우리가 어디냐면 244페이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를 좀 외워두시고요. 저거 구하는 것들은 저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거를 저거 한번 해보자. 시그마를 한번 써볼게요. 1부터 n까지 xk 빼기 m 제곱 pk 이렇게 되지? 시그마를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 요식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두 배에 이거잖아. 따로따로 붙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자, 이거를 다시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까지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시그마를 제일 앞에다가 먼저 할 거예요. 시그마를 제일 앞에다가 더하기 두 번째 빼기구나. 시그마 인 1부터 까지 xk k가 안 들어가는 애들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em 앞에 붙어 있는 건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이래서 여기까지 하고 m제곱은 앞으로 빼고 pk를 뒤로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했나?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적힌 거 뭐라 그랬니? 평균 구하는 식이잖아. 기억나? 봐봐. x, x1, p1, x2, p2, x3, p3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아까 뭐 했어요? x1 빼기 m의 제곱 p1, x2 빼기 m의 제곱 p2 이렇게 하면 얘는 편차 제곱들의 평균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xk의 제곱에 pk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k, 즉 저 확률 변수의 제곱을 한 것들의 확률 변수의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확률 변수의 제곱들의 평균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 pk가 적어있나? 이것도 없나? 얘는 xk, pk 1에서 n까지는 얘는 그냥 평균식이지. x1, p1, x2, p2, 땡땡땡 xn, pn이니까 평균의 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이야. 평균은 근데 우리가 m이라고 적죠. 그 다음 얘는 1부터 n까지 pk인데 1부터 n까지 pk라는 말은 확률들을 1부터 n까지 다 더해봐라. p1에서 pn까지 다 더하시면 몇이에요? 1되죠. 확률은 다 더하면 1. 얘가 1되니까 제일 뒤에 m제곱만 남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여기다가
m제곱이 빼기 2m제곱이니까 남는 건 빼기 m제곱이죠. 됐나요? 이게 분산식에서 많이 쓰이는 식입니다. 잘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분산 구할 때는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걸로 잘 안 구해요. 저 어디야?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잘 안 구합니다. 저 편차제곱해서 평균으로 잘 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편차제곱에서 평균 구하는 식이 이 숫자가 생각보다 덜 없거든. 그래서 이걸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잘 안 구하고요. 분산 이걸로 구합니다.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들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키로 한번 해볼까? 아, 키로 하면 너무 크구나. 몸무게로 대충 해볼까요? 대충 50kg, 60kg, 70kg를 한번 보자. 이 정도는 제곱해도 큰 부담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제곱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이 그냥 4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봐. 자,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죠? 평균을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해서 구하죠? 요래 해서 더하면 평균입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60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 구한단 말이야. 원래 평균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분산 구하고 나면 표준 편차 구하는 순서대로 가는데,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x 제곱을 구해. 여기 위에다가 x 제곱 적을 수 있죠. x 제곱하면 2500, 3600, 4500. x 제곱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요래 하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25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600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49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x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요. 여기까지가 뭐 한 거냐면 이 x 제곱을 한 거야. x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구했으니까 뒤에 뭘 해?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평균이 뭐였지? 아까 60이었지? 그래서 4600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분산 계산입니다. 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 잘 안 하고요. 알겠죠? 왜냐면 식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해야 되니까 편차를 구하고 제곱해서 평균 구해야 되니까 한 줄 더 적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안 가고요. 제곱의 평균 구하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구한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게 분산 구하는 식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게 분산 구하는 식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라고 있는데, 표준 편차는 뭐냐면 표준 편차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저 분산, 우리가 원하는 저 산포도는 표준 편차예요. 분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산해서 제곱을 왜 했지? 편차들의 x 저 가운데 있는 평균 기준으로 하여 그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값들에서 평균을 다 뺐는데, 뺐더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구하고 싶어서 절대값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다 따로 다루기는 힘들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곱을 해버리자 로 계산을 했잖아. 그지? 근데 분산의 그 약점이 뭐예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거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거리의 제곱값이 나오니까 이 산포도가 뻥튀기가 되지. 제곱배만큼 뻥튀기가 되잖아. 이해가 되니?
분산의 볼륨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평균에서부터 거리가 원래는 뭐 10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10인데 제곱을 하니까 이게 100으로 된단 말이야. 뻥튀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분산의 값은 원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했던 값들에 비해 제곱배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볼륨으로 낮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표준 편차는 우리가 원래 방금 아까 이제 제곱에서 구하기 분산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크기로 바꿔주려고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고요. 이 녀석을 적기는 어떻게 적냐면 시그마 x라고 적어요. 그래서 x라고 적죠. 되겠어요? 시그마 x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겁니다.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랑 분산은 사실상 한 놈이나 다름이 없죠. 분산만 구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요. 됐어요? 됐어요? 민경이는 아마 중간 걸 다 저거에서 왔기 때문에 저것만 알아듣고 일단 갑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있고 밑에가 확률이야. 그러니까 50점, 60점, 70점이 될 확률들을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분산 구하는 건 방금 했다시피 어떻게 해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서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 정도만 알고 갑시다. 됐나요?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영상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거 확률 분포표로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서 주르륵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 갑니다. x가 이거고요. qx가 자, 이렇게 되겠대.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 평균들 다 더하면 1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1 돼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표를 이렇게 만들고 다 더해보시면 a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a 제곱해서 1 돼야 돼. 양면에 2 곱하시면 플러스 0이니까 이거가 되겠죠? 나 빼기 또는 2분의 1인데 확률인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확률은 기본적으로는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빼기 2는 제외. 그럼 a는 2분의 1이겠네. a가 2분의 1이면 20들이 완성됐죠.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1이고요. 얘는 다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죠? 했습니다. 그 뒤로 한번 가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ax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라고. 그래서 얘는 빼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이게 평균이고요. 계산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평균입니다. 평균은 음수값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vx 한번 구해봅시다. vx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제곱 구하라고 했지. 제곱을 이 위에다가 적어. 얘들을 제곱한 것들을 적으시고요.
마찬가지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곱해 보시면 2분의 1에다가 0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평균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16분의 1을 빼시면 됩니다. 평균이 빼기 4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이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마무리. 얘가 4분의 3이니까 16분의 12니까 16분의 11이겠다. 분산 구했습니다. 됐나?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다 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해볼게. x가 13 자 봅시다.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아하,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되죠? 등비 중앙 기억하세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요거 하나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등비 수열을 하기 전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는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1 되는 거야. 그래서 13분의 9 a 더하기 b 하면 1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13분의 4가 되겠다. 됐나? 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b자리에 얘를 이렇게 딱 넘겨서 13분의 4 빼기 1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3분의 9 그래서 13분의 4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했니? 그럼 이걸 전개를 하시면 왼쪽은 a제곱이고요. 오른쪽은 13의 제곱 4 곱하기 9 여기 13 곱하기 9a 양변은 13의 제곱을 곱하시면 a제곱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뭐지? 9 곱하기 13 빼기 4 곱하기 9 자, 이걸로 우리가 저걸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만들지? 13 곱하기 9를 어떻게 만들까? 3하고 4, 3, 12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빼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13 곱하기 12 얘는 13 곱하기 빼기 3 두 개 더하면은 13 곱하기 9잖아. 맞죠? 얘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음수는 아닐 거니까 양수겠죠. 다 했다. A가 13분의 3이야. B는 그러면 뭐겠어요? 13분의 1이겠지. 다 했나? 13분의 3, 13분의 1. 다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기대값을 구하라 이거니까 기대값 한번 구하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해봅시다.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럼 얼마 어떻게 되죠? EX 13 곱하기 13분의 1 더하기 26 곱하기 A가 아까 뭐였지? 13분의 3 13분의 3 더하기 마지막 39 곱하기 B가 뭐였죠? B가 13분의 1 됐나? 계산하시면 여기는 9 6 3이니까 18이겠다. 할 수 있겠어요? 3번까지 하고 잠깐 쉬면 딱 맞겠다. 한 번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3분의 1이에요. 자, 1, 2, 2, 3이 각각 적힌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회로 공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합이거든요. 1, 2, 2, 3이래. 일단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수는 다 뭐죠? 확률을 그냥 구해놓고 하자. 3부터 겠네. 두 개 더해서 제일 작은 거는 3이죠. 1하고 2 뽑으면 3이잖아. 그렇죠? 1하고 2를 한번 뽑아봅시다.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1 하나 뽑고요. 2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지. 이게 3분의 1인 거 구할 수 있겠나? 두 번째, x가 4일 때 한번 해봅시다. 4일 때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4가 되는 건 2 2개 뽑거나 아니면 1 하나 3 하나 뽑으시면 되죠? 2 2개 뽑는 거는 2 2개 중에서 2개 뽑거나 또는 1 하나 3 하나 1 하나 3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됐나? 3도 하나 1도 하나니까 그냥 1씩 1이겠지. 얘는 6분의 2라서 얘도 3분의 1이겠네. 세 번째, x가 5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x가 5면은 2 하나 3 하나 뽑으면 5지. 2 하나 3 하나 2 2개 중에 하나 뽑고요. 3 1개 중에 1개 뽑으시면 이게 또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했니? 자, 이거 구했으면 끝났습니다. 우리 확률 부분표를 그릴 수 있잖아. 자, 그려보시면 얘가 3, 4, 5까지 있고요. 그리고 3일 때가 3분의 1, 4일 때도 3분의 1, 5일 때도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따라오나? 다 했습니다. 평균 구해보죠.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은? 요래 구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3분의 1,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고요. 계산은 10이니까 4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뭘로 구한다고요? 제곱 구해놓고 한다고. 9, 16, 29 제곱 구해놓고요. 얘로 구한다고? 이거 하겠다고. 계산하시면 9 곱하기 3분의 1, 16 곱하기 3분의 1, 25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뭘 뺄 거야?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평균이 뭐였죠? 4였잖아. 16을 빼시면 되고요. 계산은 3분의 41, 50, 3분의 50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3분의 48이죠? 그러니까 이겠네. 분산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 구하라. 일단 표준 편차에서 구하자. 루트 3분의 1이겠지. 얘는 3분의 루트 6이겠죠. 할만하신가요? 우리가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하라 라고 하시더라도 시작은 항상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분산 구하는 식에 뭐가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 그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 어차피 평균이 필요해. 어차피 평균이 필요하니까 이거 구하는 거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평균부터 구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연달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시죠. 유빈이는 결국 오늘은 안 올 건가 보다. 자, 해보자. 오늘 그래서 이항 정리까지 다 끝내고 이항 공부까지 다 끝내고 다음에 저거라면 깔끔하겠다. 해볼게요. 자, 기대값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와 기대값을 한번 볼 건데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한번 해봐. 해볼게요. 평균 구하시면 10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20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구나. 4분의 1 계산하시면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를 그대로 10을 더했어요. 그대로 10을 더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에 저걸 한번 해볼게요. 10을 더했으니까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보시면 확률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이제 x만 10을 그대로 더한 거예요. 그대로 더하시면 평균을 이제 구할 거 아니에요. B에서 x 플러스 10의 평균을 구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하시면 30 나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평균에다가 그대로 10을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에다가 10을 그대로 더하시면 평균도 그대로 10이 더해지겠지. 되나? 그러니까 뭐랑 뭘 비교해 보는 거야? 이 x라는 녀석과 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을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정확히 10 차이 나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더하면 더한 거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지. 그리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뭐 이제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10점씩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제 10점, 20점, 30점에 문제를 뭐 잘못 낸 게 있어가지고 그거들은 전부 다 뭐 다 맞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10점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평균도 당연히 전부 다 10이 올라갔으니까 평균도 그대로 똑같이 10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평균도 10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로 요거 한번 볼게. 두 배 한번 해볼게요. 두 배. 똑같아. 확률은 변하지 않아. 뭐만 변한 거야? 위에 거 저거 확률 변수만 두 배로 딱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게 EX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EX는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얘는 잘 생각을 해봐. 확률 변수를 두 배로 했죠. 확률 변수로 두 배를 했으니까 원래 했던 EX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얘는 20이고 얘는 4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배 됐지. 확률이 그대로 두 배가 됐죠. 자, 그러면 아하, 우리 이제 봐봐. 평균이라는 녀석은 어때요? 평균이라는 녀석은 더하면 더한 대로 그대로 영향을 받고요. 플러스 10을 하면 그대로 플러스 10이 되지? 그 다음 확률 배수에 뭐 곱하면 곱한 대로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고 하시면 여기는 이제 곱한 거고 여기서 x에 2를 곱한 거고 얘는 뒤에 더한 거잖아. 더하고 곱하고를 하시면 얘는 그대로 원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라. 얘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E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EX를 이렇게 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것들을 다 구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뭘 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EX에서 얘를 그대로 뭐 하면 돼? 두 배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플러스 10을 하는 걸 알고 싶어. 표를 만들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아, 플러스 10 했으니까 평균도 더하기 10 되겠네. 플러스 1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평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평균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는 거에 그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곱한 거 그대로 더한 거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게
평균의 성질이고요. 분산 성질 한번 해봅시다. 분산 한번 보여볼게. VX는 뭐 이렇게 하겠죠? F제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하겠죠? 6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400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900 곱하기 3분의 4분의 1 에다가 평균의 제곱인 400을 다 빼주시면 이게 분산이겠지? 됐나?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5, 200, 225, 20, 225, 450이구나. 450인데 400 뺐으니까 50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랑 그 다음 녀석의 이분산을 한번 구해보실 건데, 이분산은 이제 저거 하시면 400에 900에 1600에다가 저 900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제곱의 평균에서 그 평균의 제곱 빼는 거 말고 편차 제곱의 평균 느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편차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20이면 편차가 120이고 0이고 10이지, 그죠? 제곱하시면은 120 제곱하면은 100이고 0이고 100이니까 그거 평균하면 요래 곱하시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의 편차는 평균이 30이니까 30을 빼보시면 120이고 0이고 10이지. 이게 여기서 구한 편차인 120이고 0이고 10인 거랑 똑같죠.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하셔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하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애초에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거지, 그죠?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이걸 구하는 건데, 보시면 10, 20, 30일 때의 평균은 20이고요. 2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10하고 10하고 30이 정확히 10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뭐라? 가운데 30을 기준으로 해서 10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리고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성립변수에서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 녀석들이 분포되어 있는 녀석이 그대로 10을 더하면 그대로 10을 더한 만큼이 이제 될 거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대로 전부 다 10씩 다 더하시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니? 그대로 다 10씩 더해지니까 그 거리 자체는 똑같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분산은 해봐라. 위에 x 플러스 10의 분산을 구해보시면 vx랑 다르지 않습니다. vx랑 다르지 않아요. 됐나? 다르지 않고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v의 EX 한번 구해보시면, EX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하기보다는 얘도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그 개념적으로 좀 더 와닿을 텐데, 요거 다시 한번 해줄게요. x3개는 평균의 제곱하시면은 저거 20배니까 120의 제곱이고 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100의 제곱을 해보시면 120의 제곱이고 0이고 10의 제곱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둘이 같구나 잘 보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저거 천차 제곱의 평균 해보시면, 여기는 평균이 40이잖아. 40이니까 20에서 40을 빼면 빼기 20의 제곱이고요. 0이고요. 20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봐도 일단 숫자가 달라.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다르고, 제곱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00에다가 4분의 1, 그 다음에 0에다가 400 곱하기 4분의 1, 200이지. 100 더하기 100이니까.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원래 VX는 얼마였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쉬웠네. 원래는 봐. 1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은 몇이야 이거? 50이죠. 25였어.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이거랑 저쪽에 있는 C가 한번 봅시다. 얘는 100 곱하기 4분의 1, 100 곱하기 4분의 1에서 50이고, 쟤는 400 곱하기 4분의 1, 40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차이가 나? 쟤는 100, 100인데 얘는 400, 400이니까 정확히 4배 차이가 나지. 그지?
저 녀석의 곱하기 4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V의 2x를 구해보시면 이 녀석은 이 2x랑 몇 배 차이가 나냐면 4배 차이가 난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4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 4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산이라는 게 뭐야? 편차 제곱을 평균한 거지. 봐봐. 곱하기 2를 하면 말이죠. 다들 곱하기 2를 하시면 원래는 간격이 몇 간격이었냐면 10 간격이었다고. 근데 얘는 곱하기 2를 하면 20 간격이 되지.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간격도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산포도가 달라질 것이고 2배로 늘어나는데 왜 4배가 되냐 하면 분산의 정의가 자체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난 그 거리를 제곱하잖아. 그죠? 제곱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배를 하면 4배가 되는 거예요. 3배를 하면 몇 배가 되겠어? 9배가 되겠지. 제곱배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분산은 우리 이제 분산은 분산은 어떤 수를 더하고 곱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분산은 어떤 걸 더하는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더하기 B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요. 앞에 곱해져 있는 A에만 영향을 받는데 몇 배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곱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곱배가 된다고. B는 신경 쓰지 마시고. 됐나요? 그러면 시그마는 이거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균 분산 해가지고 확률 변수 가지고 우리 이제 몇 배를 해라 뭐 이렇게 몇 배를 곱해라 또는 뭐를 일괄적으로 더해라 이런 거 하시면 그렇게 곱하기랑 더하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자 그러면 가보자 이제. 빠밤 1번 해볼게. 1번 한다. EX가 5 EX가 20 그럴 때 이 AX 더하기 B가 30 B의 AX 더하기 B가 80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A는 0보다 작다. 한다. 자 할게요. AX 더하기 B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곱한 거대로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시면 이게 30이라는 소리잖아. EX는 몇이라고 했어요?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인 거야. 그래서 얘는 5A 플러스 B가 30이야. 이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이거 B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더하고 곱하기가 어떻게 영향을 줘? 곱하기에만 제곱으로 영향을 받고 더하기는 무시. 얘가 80인데 VS가 얼마나? 20이지. A제곱 곱하기 20을 해서 80이 돼야 되니까 얘가 4잖아. 제곱해서 4니까 A는 뭐였어요? 마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B가 40이 되는 거죠? 자 일단 AB의 값을 구하라 해서 마이너스 2랑 40을 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2번 해볼게요. X의 확률 분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y가 4y 플러스 5의 분산 구하라 라는 건데 x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EX 하면 요래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가 평균이에요. 두 번째 분산 구합시다. 분산 구할 때는 뭘로 구해요? 제곱 구하라고 구하시면은 1, 0, 1. 자 이걸로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2a 플러스 a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a 제곱을 뺄 거야. 되니? 결국 빼기 a제곱 플러스 3a가 분산이야.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걸 구해놓고 시작했는데 확률 다 더하면 1 된다는 항상 성립하거든요. 확률 다 더하시면 4a가 1이라서 a가 4분의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4분의 3에 16분의 1을 뺀 거니까 16분의 11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Vy라는 애는 y가 몇이라고 있냐면 V에 4x 플러스 5래. 분산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곱하기만 제곱배로 영향을 받는다고. 곱하기만 제곱배로 영향을 받고 뒤에 플러스 5는 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16분의 11을 곱하시면 11 나오겠지. 다음 갑시다. 한번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는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 공을 때 포함된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는 확률 변수 x 구해봐라 인 거예요. 할게요. 2개 꺼낼 때 흰공이 몇 개부터 들어있을 수 있죠? 빵개부터 가능하지. 빵개 한번 해봅시다.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공이 빵개 하려면 검은 공만 2개를 뽑으면 되죠. 검은 공만 2개. 얘는 10분의 1이지. 따라와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 공만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흰 공이 1개 있을 거 한번 구해봅시다.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이 하나라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지. 그래서 흰 공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분의 6인 거 아시겠죠? 세 번째, x가 2인 거는 자,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만 2개 뽑으면 되죠? 32겠지. 그래서 얘는 10분의 3이야. 자, 이걸 표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죠? x가 딱 0, 1, 2고 이거에다가 이거에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6에다가 10분의 3이지? 자, 일단 이제 이 표 있으면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죠. 평균 구합시다. 어떻게 하죠? 띵띵띵 하시면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12 10분의 12 5분의 6이겠다. 그 다음 분산 한번 구해볼까? 분산은 뭐가 필요해? 제곱이 필요해. 014 이렇게 놓고요. 땡땡땡 할 거야. 그럼 10분의 1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12 10분의 18 이거에서 뭘 빼야 되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제곱의 평균의 제곱 25분의 36을 뺍니다. 10분의 18이니까 100분의 180 100분의 144 빼면은 36 100분의 36 100분의 36이면 바로 나누면은 25분의 9겠다. 됐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의 5x 플러스 4, v의 5x 플러스 10입니다. 2의 5x 플러스 4는 어떻게 한다고요? 2x에 5배하고 4배 더하라고. 2x 5분의 6이잖아. 5분의 6에다가 5배를 하고 4를 더하시면 되고요. v에 10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산은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아. 그래서 곱한 거 제곱하시고 5를 제곱하시고 vx를 곱하시면 되니까 25분의 9를 곱하시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갑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예요. 우리 예전에 이항 정리했었고요. 그죠? 이항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 한 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였잖아. 그지? 이산확률 분포. 그래서 그 이산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 독립시행의 확률로 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해요. 이항 분포라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적었던 거 이거 있죠? x가 이렇게 됐을 때 n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분포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걸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였지? n번 시행해서 그죠? n번 시행해서 확률이 있지 p 확률이 p죠? n회 시행하고 확률이 p
일 때 그거가 나올 n번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거야. 그러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있겠어? 100번까지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보죠. 할 수 있겠죠.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했었잖아. 기억나니? 만약에 여기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지. N번 중에 R번 P가 R번 안 나오는 게 N-R번 이런 식으로 그죠? 얘들을 구할 수 있잖아. 이런 모양으로 정확히 딱 떨어지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항분포로 되어 있는 녀석에 평균 구해봐라, 확률 구해봐라 라고 하시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 꽤나 복잡하고 어렵죠. 그지? 그래서 얘들을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를 할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이거를 다 해가지고 더 할 거 아니야? 그럼 꽤나 더럽겠죠.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0 곱하기 NC 제로의 P의 이거 1 빼기 P만 1 빼기 P의 N승 더하기 1 곱하기 NC 1의 P의 1승 1 빼기 P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NC N의 N 곱하기 얘랑 곱해야 되니까 NC N의 P의 N승 요런 거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뭐예요? 평균이지. 됐나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은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은 딱히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증명이 어디 있냐면 저기 보시면 있어요. 마플 수능 특강에서 261페이지에 보시면 그 EX 증명한 거랑 VX 증명이랑 뭐 제곱 증명한 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EX 증명하는 거 저렇게 유도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증명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EX 증명까지는 괜찮아. EX 증명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뒤쪽에 이제 분산 증명하고 하는 것들은 꽤나 식이 더럽고요. 그리고 유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인데 뭐 그거를 딱히 지금 증명한다고 하여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증명하는데 그거 하는 거에 비해 우리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통계하고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증명은 딱히 하지 않고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잘 생각을 해봐야 얘들아. 이게 이제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지. 평균을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n번 던졌을 때 x가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니를 찾아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앞면 나오는 건 대충 몇 번쯤 나올까? 한 50번 나오겠지. 평균적으로. 그죠? 100번을 처음 한번 던졌어. 오늘 100번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한 42번 정도 나왔다고 치자. 다음날 또 100번을 던져요. 또 100번을 던져요. 이걸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100번 던졌을 때 대충 몇 번 정도 나온다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100번인데 확률은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0번 던지면 대충 한 50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100번 던지면 한 50번 나오겠지? 이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 이항분포에서 이 평균 구하는 거를 유도는 뒤에 있습니다. 유도를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항분포는 B라는 걸 쓰고요. B라는 걸 쓰고
B는 뭐냐면 바이노미널이라고 해서 이항분포. 뭐 아무튼 영어에 저걸 따온 건데 아무튼 B를 사용을 하고요. 각각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녀석. 그리고 독립 시행의 확률을 저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은 이제 B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독립 시행에서 뭐가 중요하니? 몇 번 했느냐 그리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n,p라고 적어요. B에 n,p라고 적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 n,p 이항분포 이 확률 변수가 그 이항분포 n,p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 표 안 그리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평균이 npm. 자 봐. 100번 한다고 했지?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고? 50번쯤 나온다는 거잖아. 그 50번이 어떻게 나왔지? 100번인데 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00이랑 2분의 1을 곱해서 50번이 나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 주사위 눈을 던진다고 쳐봐. 주사위 눈을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3분의 1이잖아. 그지? 우리가 예를 들어 한 300번 던져 주사위를.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한 몇 번 정도 나올까? 한 100번 나오겠지. 이해가 되니? 300번 던지면 100번쯤 나오겠지. 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거 평균 구해보시면 NP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평균 받아들일만 하시나요? 그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으로 해보시면 거기 뒤에 이제 유도하는 공식으로 한 거고요. 아무튼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DX는 직관적으로 어차피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유도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NPQ. 여기서 이 Q는 뭐냐면 1/T입니다. 결과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분사는 NPQ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 X 동전 말고 주사위로 하죠. 왜냐면 확률이 다른 게 잘 나올 거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예요. 잠깐만. 120번 던지세요. 120번 던질 거예요. 그 중에 3의 배수의 눈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률 변수, 3의 배수의 눈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우리 저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지? 그랬을 때 그 녀석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120이 뭐다? n인 거고요. 3의 배수의 눈이니까 이 확률이 3분의 1일 건데 얘가 p겠지. 그러면 우리가 ex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뭐부터 한다? 확률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얘가 120,3분의 1의 이항 분포를 따르죠. 120번 하고 그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이다. 얘를 따르고요. 얘가 평균을 이제 구해보시면 ex가 얘네들의 곱과 같다고 한 40번 나온다고.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NPQ야. 그래서 120에 P가 3분의 1이고요. Q는 1에서 얘를 뺀 거 3분의 2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40이니까 3분의 80 정도 나오겠구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분산은 저렇게 된다 까지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항분포를 따르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미리 계산을 사람들이 해놨어요. 해놔서 얘가 독립시행이네 그리고 이항분포겠네 라고 딱 판단이 서는 순간 B, n,p라고 딱 적으시고 평균 구해라 NP, 분산 구해라 NPQ로 구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됐나? 되시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 259페이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정기분포를 따라간다는데 이거는 뒤에 정기분포를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보시고요. 뒤쪽에 있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큰 수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야.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동전 던진다고 쳐봐. 딴면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치면 원래 한 뭐 예를 들어 3번이나 4번 정도밖에 안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4번 던졌다고 쳐. 그러면 2분의 1이 4번 던지면 2번 나올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두 번 나올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숫자가 오히려 좀 훨씬 더 작으면 한 번 던진다고 쳐봐. 한 번 던지면 앞 아니면 뒤가 나오겠죠?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적을수록 확률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개수를 만약에 늘리게 되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번, 200번 하는 거지. 100번, 200번 정도 던져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이 실제 개수가 우리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 그 확률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100번을 던지면 대충 50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됐나요? 뒤로 넘어가서요. 수원수투에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유도가 있는데 걔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는 혹시나 뭐 시간이 된다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를 다 풀기는 힘들 테고 7개가 있는데 슬렁슬렁 풀다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민경이는 오늘 딱 2시 40분까지입니다. 아시죠? 아 맞다. 너 오늘도 늦었잖아. 오늘도 한 1시간 30분 늦었죠? 아, 안 돼요. 그러면 3시간 3시간 10분? 안 되죠. 뭐가 안 되시죠? 근데 유민이도 오늘 안 왔잖아요. 그럼 유민이 3시간이에요? 유민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해줄 이거는 거라면 유민이 신경을 쓰지 말고 이 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 1시간 40분 남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자, px가 2 다음 px가 1. 자, 이겁니다. 해볼게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n번 시행하겠다는 소리고요.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소리요. 그럼 px가 2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n번 시행하는데 두 번 나올 확률이죠. n번 시행하는데 두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두 번 나와야 되죠. 2분의 1이 두 번이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두 번, 안 나오는 게 n-2번. 그 다음 10배에 하고 x가 1일 때는 보시면 n번 중에 한 번에다가 2분의 1이 한 번 나오고요. 안 나오는 것이 n-3번. 됐나요? 계산하시면 이렇습니다. nc2는 2분의 n의 n-1이고요. 이거랑 이거 곱하시면 그냥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죠. 10에다가 하고 nc1은 n이고 얘네들이 곱하시면 딱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이게 날라가면서 계산이 이제 또 보시면 n도 날라가네. 날라가시면 다 했습니다. n-1이 20이니까 n은 뭐다? 21이겠다. 됐나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2번. n, p를 따르고 평균은 4이며 분산은 1에 1대 2랑 3을 구하라. 해봅시다. 평균이 4라는 말은 얘는 NP가 4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NPQ가 2라는 소리잖아. 근데 NP가 아까 뭐인 걸 알아? 우리는 4인 걸 알아야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Q가 2분의 1이 나오겠다. 그치? Q가 2분의 1이란 말은 Q가 뭐야? 2분의 1이라는 소리고요. 안 나올 확률이 Q니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N은 8이겠지. P가 2분의 1인데 얘가 4니까 8이겠죠. 다 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항분포는 8, 2분의 1이야.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px가 2일 때 하고 px가 3일 때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px가 2일 때는 두 번 나올 확률이죠? 몇 번 할 때? n이 8이잖아. 8번 할 때 두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8번 중에 2번 나오는 게 2번 안 나오는 게 6번이. 다음 3번 나오는 건 뭐예요? 8번 중에 3번 나오는 게 3번 안 나오는 게 5번.
어차피 이건 다 둘 다 8승 이렇게 될 거니까 날라갈 거고요. 8시 2분의 8시 3이니까 2분의 8, 7이고요. 얘는 3, 2분의 8, 7, 6이겠지.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이겠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구하는 게 2번이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뒤에 2번에서 7번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여기쯤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저거 이거 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것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해가지고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금요일 안 보잖아요. 네? 금요일 안 보잖아요.